자, 오늘 방송은 글쓰기 첫걸음입니다. 글쓰기 첫걸음 세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시민운동가 이제 유영주 씨, 전직 시민운동가 유영주 씨 모시고 한번 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특정 영상들을 위주로 이제 싫어요를 누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별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뭔가 나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싫어요 볼 때마다 짜증나요.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댓글로 남기든가, 그러면 얘기해 줄 테니까.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방송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연결해서 해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주씨 안녕.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 무엇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방송에 출연하시는 게 건 1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아,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뵙게 된 줄은 몰랐네. 자, 아무튼 글 제목은 메이드 인 다게남과 서프러제트 너무나 똑같은 두 영화 비평이고, 그 보자.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 말을 아무 말이나 좀 해봐. 네? 목 아무 말.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혹시 뭐 혼자 화장실에 짱 박혀서 그렇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믿고 합시다. 자, 메이드 인 다게남하고 서프러제스트는 그럼 둘 다 영화 제목인가요? 네. 어, 영화 뭐 비평이란 건 알겠는데, 그럼 제목을 왜 이따위로 지었지? 왜 영화 다음에 비평이란 말을 붙였어요? 네, 원래 너무나 똑같은 두 영화 이야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봄씨 안녕. 얘기하세요. 그럼 또 제목이 너무 범위가 넓어질까봐 두 아니에요, 개를 씨발. 비교했어요. 네, 비평문이니까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비평문이기 때문에 논문 같은 글이 아니에요. 논문 같은 글이면은 네, 이야기 같은 글을 쓰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표현을. 근데 네, 비평문이기 때문에 일단 글의 무게가 한결 가볍고, 그리고 그냥 두 영화 비평이라 써놓으면은 논문으로서는 좋은데, 예를 들면 네, 뭐뭐에 대한 그런 표현 쓰잖아.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서는 좋은데, 근데 비평으로서는 영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이제 네, 비평에 대해서 이거는 비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네. 뭔가 느낌이 안 살잖아요. 비평하는 놈들은 뭔가 찌질하고 찐따 같아야 되는데, 근데 비평이라 써놓으면은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라고 쓰면 너무 범위가 넓어 보이진 않나요? 비평이 원래 그런 글이에요. 네, 비평이 원래 그따위 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비평은 물론 주제가 이제 어떤 영화에 한정돼 있어야 되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지만은 훨씬 가볍기 네. 때문에 그 제목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잡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아까 얘기한 거는 농담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자, 네. 나는 최근에 3개월 간격으로 너무나 똑같은 영화 두 편을 보았다. 너무나 똑같은 영화. 너무나 똑같은. 제목에도 너무나 똑같은, 본문에도 너무나 똑같은. 이게 뭐야? 원래 뭐 혹시 영화 비평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영화 비평의 규칙은 그 첫 문장을 제목하고 똑같이 쓰는 건가?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음, 그냥 제목이 네. 붕 떠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본문이, 그러니까 왜 본문하고 이게 반복되냐고. 왜 반복되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 글의 제목인 줄 확 들어오니까요. 아니요,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오고, 그 다음 영화 제목을 반복하니까, 글 제목을 반복하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보여요. 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나는 최근에 3개월 간격으로 메이드 인 다게남과 서프레스트 음, 봤다. 근데 너무 똑같았다. 두 영화는 네, 되게 비슷했다.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네, 네, 알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건 너무 별로입니다. 너무나 별로입니다. 너무나 별로임. 음, 한 영화는 메이드 인 다게남이고 다른 영화는 서프라지스트이다.
뭔가 좀 어색한 게 넘어가 보자. 메이드 인 다게남은 2010년에 나이젤 콜 감독이 제작했으며, 혹시 일상생활에서 제작이란 말 많이 쓰나? 아니요. 뭐 혹시 오늘 밤에 이제 된장찌개를 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만들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메이드 인 다게남은 2010년 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요, 보통. 메이드 인 다게남은 나이젤 콜의 2010년 작품이다. 네, 아니면 나이젤 콜 네, 감독의 2010년 작품이다. 아니면 나이젤 네, 콜 감독의 2010년 영화다. 네. 뭐 그렇게 예를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음,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라는 거지. 제작이란 말에 목맬 음,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네. 서프레제스는 사라 가브론 감독의 2015년 작 이거는 봐, 잘 써놓고 왜 앞에 거는 그렇게 쓰냐고. 왜 제작이란 말을 쓰? 참, 뭐 메이플 인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음, 나는 처음에 두 영화를 같은 감독이 만든 줄 알았다. 그만큼 메이드 인 다게남과 서브레지스트는 플롯이 거의 똑같다. 서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네, 있거든. 그래 전체적 그러니까 첫 문단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 글은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 이렇게 이제 절로 나눠져 있지가 않거든. 1절 뭐뭐, 2절 뭐뭐, 3절 뭐뭐, 4절 결론 이런 식으로 안 나눠져 있다고. 네, 그러면은 둘째 문단이 그 네,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글의 방향, 서론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지? 글의 방향을 음,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얘기해주고, 나는 콜걸이 좋았느냐, 아니면 그 콜걸이 좋았는지, 아니면 나이젤 콜 감독이 좋았는지, 둘 중에 하나도 뭔가 얘기해줘야 되고.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서론에 얘기해줄 건 글 전체 방향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기도 하고. 근데 네. 지금 이 글의 첫 문단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해줘요. 그냥 똑같다는 말을 음, 하는데, 똑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점에서 똑같은지 대략적으로 내가 영화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기 때문에 똑같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네,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영화 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메이드 인 네, 다게남은 어떤 영화였고, 서프라이즈는 어떤 영화였는데 왜 둘이 음, 똑같았을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제시해 주든지. 그러니까 첫 네. 문단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글의 첫 문단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형준 씨 그 소개팅 해봤어요? 아니요. 친구 같은 뭐 소개 만나봤어? 아니 뭐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소개받을 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소개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지? 아, 그런다고 치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서론 역할이란 말이야. 네. 님이 처음에 음, 소개팅을 받아서 나가서 맨 처음에 하하 너무 똑같다, 나랑 똑같이 생겼어, 내 이상형과 똑같아라고 첫 마디가 그렇게 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소개팅이었어, 아니겠어? 아니에요. 네가 안 해봐도 아마 망칠 것 같죠,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서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메이드 인 다게남의 시대적 배경은 1968년이다. 당시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비숙련자로 분류되었다. 비숙련자로 분류되었다. 비숙련자도 분류되었다. 분류 이런 말도 일상생활 없이 쓰나? 안 써요. 그냥 당시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비숙련자였다. 아니면 비숙련자처럼 뭐 그렇게 이제 뭐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비숙련자라는 게 아니라 비숙련자처럼 이제 남자들에 비해서 이제 뭔가 좀 다르게 취급받았다, 그런 말이라고 했잖아. 그런 의도인 거잖아, 네, 그지? 네. 그럼 비숙련자로 분류되었다 아니고 비숙련자로 취급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 아, 취급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남성들과 같은 숙련도를 갖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숙련도를 가져요? 숙련도를 가져요? 해부 동사 쓰세요? 해부 동사 쓰시냐고요? 아니에요. 울어요, 지금? 안 울어요. 그 말 듣고 지금 울어요? 안 울어요. 숙련도를 갖고 이런 표현 안 써요, 우리. 예?
네, 우리 막 식욕을 갖고 있다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식욕이 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그렇죠. 홍윤 씨, 예. 다음 주는 이제 홍윤 씨 현직 기자분을 모시고 합니다. 자, 아무튼 숙련도를 갖고 이런 표현 안 쓴다고. 그냥 남성들과 같은 숙련도로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음, 같은 숙련도로 아니 비슷한 숙련도로. 뭐 예를 들면 숙련도라는 표현을 쓰겠다면 갖고 이거 아마 have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그걸 번역추가 그렇게 티 나오는 같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요. 홍희 씨 그 내 방송을 지난번도 봤고 이번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는 기분이 어때요? 자, 임금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주인공 리타와 동료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단행한다. 이거 꼭 그 되게 뭔가 좀 미묘하게 워마드의 냄새가 나는데 이건 뭐지? 서프러제스트는 1913년이 배경이다. 실제 에밀리 데이비스라는 서프러제스트가 여긴 봐요. 그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은데 실제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서프러제트 여성 참정론자권론자가 그러니까 서프러제트가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서프러제트는 섹스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서프러제트를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서프러제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한두 문장으로 그리고 이제 네, 여기 대해 이런 얘기를 쭉 해야지. 이해함? 그러니까 네, 서프러제트하고 난 음, 괄호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뭔가 좀 생뚱맞으니까. 음, 아, 서프러제트가 진보계나 여성계에서 정말 많이 봤던 작품이라고. 그럼 별로 안 좋은 영화겠네. 걔, 걔들이 보는 건 별로잖아요. 자, 아무튼 경마장에서 국왕 조지 5세의 말이 뛰들었다. 이 뭐야? 잠깐 이거 뭐좀 이상하잖아. 서프러제트는 1913년이 배경이다. 이 문장 괜찮아요. 실제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서프러제트가 여성 참정권을 외치며 경마장인 국왕 조지 5세의 말이 뛰어들어. 이건 좀 뭔가 문장이 어색하지 않나? 이 두 문장 이어지는 게. 아, 그러니까 1913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이 이게 뛰어들었다. 이게 영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씨발 이게 영화 내용인 것처럼 좀 글을 써야죠. 이게 영화 내용인지 갑자기 왜 그러니까 서프러제트라는 게 영화 제목인데 에밀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냥 이런 비슷한 활동에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게 영화 내용인지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상하게 실, 느끼지. 이해해요? 내 말? 네, 네, 근데 실제 있었던 그게 일을 실제 있었던 일인 거 아는데 듣고 근데 영화 네, 내용이잖아. 네, 그럼 영화 내용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역사적으로 있든 사람이든 음, 없든 사람이든 간에. 네, 음, 이해합니까? 네, 정의당에서 이 영화를 관측 하려면 했으면 이 영화는 별로 좋은 영화가 아닐 겁니다. 정의당 지금 꼬라지를 보면은 시발 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정의당 분들을 만원 그 뭐지? 당비 만원 월 당비 만원 내시는 그 권리당원 그 위대한 권리당원 분들을 내가 호구 새끼들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명예훼손 해버렸네. 근데 난 누군가를 특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고소할 수 없을 거다 십새끼들아. 자, 서프라제트는 그 실화를 각색한 것이다. 아, 홍인 씨는 알죠? 네, 근데 님은 이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봐, 이게 그 뭔가 좀 중간 문장이 생뚱맞다고 뒤에 이 문장이 나오긴 하는데, 예? 뒤에 이 문장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앞에 네, 문장이 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라서, 예? 네, 그리고 그 지금 두 번째 문단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네, 문단에서 메이드 인 다게남하고 그러니까 이글 전체가 메이드 인 다게만하고 그다음에 서프로젝트에 대한 비평인데 근데 두 번째 문단 딱 한 문단에서 영화 내용이 전부 다 나온다 압축돼서 나온다고 네, 이러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충분히 너는 이걸 알잖아요. 근데 너는 이걸 아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정확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 각각에 대해서 좀 그 여유를 두고 글의 그 분량에 여유를 두고 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영화가들이 그냥 그 뭐야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북한에서 만들던 그 선동 영화구나, 선전 영화구나, 정의당이 봤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밖에 못 할 거라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좀 더 여유를 두고 길게 써야 돼요. 네. 알겠죠? 아니 글을 좀 더 잘 네. 쓰거나. 자, 두 영화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 봐, 지금 이 문단에서 이제 각 영화에 대한 그 소개가 다 끝나버리고 바로 이제 대주하기 시작하잖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도덕경이나 아니면 뭐 장자에 대한 논문을 썼다, 논어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러면은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논어나 장자에 대해서 내가 굳이 설명해줄 필요 없는 거야, 도덕경이나. 왜냐하면 대충 네.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정말 개략적인 역사적인 소개만 해주면 돼. 역사적으로 자는 이런 책이었고, 장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노자는 이런 사람이었고, 도덕경 어떤 책이다. 예를 들면 뭐 네. 그런 얘기만 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 글의 독자에 대해서, 그 글의 이제 그 글이 논문이라면은. 근데 요 글은 비평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쓰는 게 좋아요. 네.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쓴다 그러면은 그냥 글 처음 부분에다가 나는 시발 이걸 본 사람들에서만 쓸 거임.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쳐보지 마세요. 그렇게 글을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문단 구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음. 별로 좋지 않은 문단이에요. 그러면 글이 됩니다. 두 영화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 매우 이런 말 많이 써요? 많이 쓰죠? 전라도라 쓰나? 많이 써요. 난 안 쓰는데. 그래 뭐 그렇다 치자. 뭐, 매우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죠. 매우를 많이 쓰는 사람도 아마 매우 많겠죠. 메이드 인 다게남의 주인공 리타 오그레디와 서프러제트의 주인공. 그러니까 엄청이라고 많이 쓰지. 나는 매우라는 말을 사실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울놈들이 많이 쓰나? 그래서는 내가 문어체라서 매우라는 말을 싫어할지도 몰라. 나는 이제 구어체에서 사용되지 않는 말이면 않는 표현이면은 문어체로도 나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뭐 홍 기자님 알겠습니다. 많이 쓰세요, 여러분. 매우 많이 쓰십시오. 매우 존나 죄송합니다. 네. 두 영화는 공통점이 존나 많다. 이것도 괜찮네. 메이드 인 다게남의 주인공 리타 오그레타와 서프라제트의 주인공 모두 마치 둘 다 공장에서 일한다. 괜찮고, 리타는 포드 자동차의 영국 다게남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모드는 런던의 한 세탁 공장에서 일한다. 둘 다 처음엔 동일 임금이나 여성 참정권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우연찮게 주인공이 속한 공장의 노동조합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기도 한다. 둘 다 영국 배경이에요? 네, 둘 다 영국의 배경이에요. 둘 다 둘 다에서 나오는 그 두 영화에서 나오는 영국 사회는 쓰레기 같죠? 에? 네. 섬나라 새끼들이 다 그래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영화 다 발언하기도 한 동료가 갑자기 아프게 된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짓을 하기로 한 사람이 말이다. 그래, 좀 그렇지만 일단 무난하다. 주인공은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참석하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 연설한다. 두 주인공은 그제서야 여성운동가로 서입니다. 서. 여기서는 서라고 써야 돼요. 네.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 서하고 서는 구별할 줄 알아요? 알죠? 알아요? 한번 네. 설명해봐요. 써는 도구인 거고, 서는 이제 일단 자격 같은 거. 그래도 배운 건 있네. 알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알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알아야 됩니다. 결국 리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총리와 대담하고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 이 문장이 좀 그렇다. 앞에 문장들은 다 좋았는데, 앞에 문장들은 다 무난했었었는데, 이 문장은 좀 그렇네요. 음. 결국 리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총리와 대담하고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 이게 어색하다고 내가 느껴지는 게,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라고 쓰지 말고 임금을 올려주기를 유도한다, 올려주기를 부탁한다, 아니면 음. 올려주기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좀 써보도록 해요. 이게 임금 인상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 비평 같은 그런 글에는 안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설이나 시 같은 데서 시에서 만약에 내 인생의 목표는 임금 인상, 나는 정의당, 나는 사실은 재산이 9억인 흑수저 선거, 뭐 그 선거 후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시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임금 인상이라는 네, 말이 이게 두 단어가 두 명사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라서 그 비평에는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길 바랬다, 유도했다는 말도 좀 아까 유도했다는 말도 아까 내가 이제 어디 썼냐, 불유도였다 이런 말처럼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거든. 네, 번역도 같거든 이거. 네, 그러니까 요것도 요런 것들을 고치도록 해야 알겠죠. 네. 아, 맞아. 표시하고 있죠. 네, 네, 표시하세요. 그, 그 방송 화면에 글 좀 내려주세요. 왜요? 아, 내려갔나? 왜? 아니, 제 화면에서 잘 안 보여서요. 아, 네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네, 모드는 반복되는 체포와 구속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몇 안 되는 서프러제스트가 된다. 서프러제스트. 왜 자꾸 서프러제스트라고 할까 내가. 마지막에는 순교한 에밀리와 모두 단 둘만이 서프러제트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안녕하세요. 결국 두 주인공은 먼저 시작한 선배 동료를 뛰어넘어 역사의 길에 남은 영웅이 된다. 남는 영웅. 순교라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야? 에밀리가 네. 이제 말에 뛰어들면서 아, 네. 네,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깃발을 다가 걸고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거예요, 그러면? 네,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네, 순교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그 참정권이 없는 여자가 왕한테 네, 자기 요구를 적은 자기 바람을 적은 깃발을 갖고 뛰어들 때 순교라는 표현을 쓰나요? 사전적으로? 음, 쓰진 않지만 안 써요, 그죠? 안 그만큼 이제 쓰는데 네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네? 네, 원래 의미하고 원래 단어에 사용하고 다른 의미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줘요. 따옴표. 순교에다가 음, 네, 다운표요. 따옴표를 붙여주면 이게 일반적인 의미로 나는 이거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썼지 너희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거든 우리가 따옴표를 보통. 음, 아,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구나. 써주면은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은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신기한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판단을 못 할 거예요. 걔들은 사춘기니까. 자, 그리고 순교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죽었잖아. 그러면 에밀리가. 네, 그럼 네, 앞문단에서 이제 조지 오세마를 뛰어들었다 요 부분 있지. 네, 여기서 뛰어들어 죽었다라고 표현해야지. 죽었다라고 음, 명시해줘야지. 아, 순교가 뭔지 그렇구나. 헷갈리잖아. 네, 예,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예,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네, 자, 뭐 된다. 각 영화에서의 남편들도 똑같은 캐릭터이다. 똑같은 캐릭터이다. 나는 밥을 먹는 것을 했다. 똑같은 캐릭터이다. 나는 밥을 먹는 것을 했다. 나는 물을 마시는 행위를 했다. 나는 걱정했다. 나는 걱정을 했다. 좀 어색하지 않음? 그런가?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캐릭터이다 쓰지 말고 남편들의 캐릭터도 똑같다. 음, 성격이나 캐릭터성도 똑같다. 예를 들면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음. 여기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문법적으로 음, 틀리지 않아요. 네, 문법적으로 맞는 말인데 근데 뭐뭐한 뭐뭐이다. 뭐뭐한 뭐뭐이다. 뭐뭐한 뭐뭐이다. 뭐뭐한 뭐뭐이다. 이런 표현이 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음, 남편들의 캐릭터성도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냐고. 그러니까 네, 안 그래요? 그래요. 아마 뒤에도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아무튼 그렇게 써주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해요. 어순을 바꿔주는 건 나순을 바꿔주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지. 뭔가 이렇게 쓰면 나는 이게 좀 그 번역도 같이 느껴져가지고 착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여성들의 권리에 참 무감각한 캐릭터이다 말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대체하세요. 영화는 이 남편들을 어쩔 수 없는 시대, 그리고 문장도 좀 뭔가 좀 그런데, 자, 영화는 이 남편들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악역으로 비춘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악역으로 비춘다. 어쩔 수 없는이 뭘 수식하지? 시대의 악역이요. 시대의 악역. 시대의 약, 악역. 이 남편. 남편들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악역.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 어쩔 수 없는이 수식하는 게 시대의 악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악역이에요? 음, 남편들인 것 같아요. 수식하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문장 안에서 어쩔 음, 수 없는이 수식하는 게 시대의 악역이냐고 아니면 악역이냐고. 그냥 악역이요. 악역이지. 네. 그럼 씨발 왜 아까는 시대의 악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절에 그 당시의 보편적 정서는 어쩔 수 없는 아니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표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요 말이 네. 요 관용 어구가 표현하는 네. 수식하는 그게 대상이 시대의 악역이냐고 악역이냐고, 둘 중에 어느 악역이요. 거냐고. 악역이요. 악역이잖아요. 네. 시대가 아니고 악역이잖아. 네. 그죠? 그럼 어순은 이렇게 하면 네. 안 돼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음, 아, 내가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문장이 이따위로 쓰지 말라고. 네. 이 음, 남편들을 그 시대의 어쩔 수 없는 악역으로 비춘다. 음, 그 시대의 어쩔 수 없는 악역으로 비춘다고. 그러면은 수직 관계도 명확하고 좋잖아, 문장이. 네. 리타의 모두와 남편 모두 같은 곳에 일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리타의 남편은 여성을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모두의 남편은 지방을 시키지 말라는 이유로 아내를 방해한다. 또한 조력자를 빼놓다. 본용은 보조용어니까 바로 그 띄워주는 게 좋겠지. 메이드 인 다게남에서는 다운표 뒤에 붙입니다. 네. 에서는 사측 임원 부인이, 서프로젝트에서는 상원 의원이 부인이 나온다. 두 사람은 기득권에 교육받은 여성들이다. 기득권에 교육받은 여성. 기독 기득권에 기득권에가 맞물려 있는 게 어느 단어예요? 어느 표현이에요? 교육을 받으니요. 그 다음은 기득권에게 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쓴 거야? 아니요, 기득권이면서, 그죠? 그럼 네. 여성이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기득권이고, 그죠? 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잖아요. 여성이 걸리는 게 아니고 기득권이다 하고 이게 한 문장이고, 그죠? 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다가 한 문장이잖아.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음, 기득권에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인지 이게 문장 헷갈린다고. 음, 알겠어요? 이럴 땐 여기 쉼표를 네. 하나 넣어줘요, 중간에. 두 사람은 기득권에 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다. 이렇게 쉼표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떨어져서 보이죠, 그죠? 네. 그러면 혼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시민 여성들의 권리 찾기 운동에 매료되어 그녀를 유심히 준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 본업이 토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본업이 글 쓰고 막 공부하고 그런 쪽이었는데, 내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토타로만 했지. 내 편집증과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에서 두 영화가 가진 공통점을 적어보았다. 두 영화가 가진 공통점. have. 근데 이걸 저를 안 쓰려고 해도, 가진이라는 표현 안 쓰려고 해도, 네. 네, 안 쓰고 표현해볼까? 네. 위에서 두 영화의 공통점을 적어보았다. 왜 시발 가진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 가지고 싶어. 뭘 가지고 싶은데요? 왜 꼭 have를 써야 되냐고. 저번에 지난주에 정원서도 그러더만. 아유, 실명 예쁜, 죄송합니다. 정원님도 그러더만. 뭘 왜 안 가져야 쓰면 뭘 가져야 되는데 왜? 두 영화의 공통점을 적어보았다. 그래, 뭔가 그럼 어색한 것 같아. 뭐가 어색한데요? 두 영화 가진 공통점이 더 어색하지. 씨발.
영화 가져. 사물인데 가질 수 있어? 그냥 음, 지갑이 돈을 가지고 있나? 지갑 안에 돈이 있지. 두 영화의 공통점을 적어보았다. 아니면 두 영화의 공통점을 생각해보았다. 나열해보았다. 뭐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 족같은 가진을 없애라고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지적을 씨발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주에도 하고 나 이번주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안 박치겠어요. 내가 가진이란 공통점들은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를 제가 그 현직 그 기자님한테는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그 언론한테 이 나라에서 언론한테 찍히면 언론한테 찍히면 그 문재인처럼 그 조선일 그, 그 뭐예요 조선일보한테 시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공격받는 문재인처럼 그 멀쩡히 살아서 이제 승천하는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홍 기자님한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 주에 하세요. 글이나 빨리 쓰세요. 글이나. 공통점은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충분하다. 그 공통점들은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충분하다.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게 내가 지금 자꾸 어색하다고 얘기하는 게 네? 여보세요? 네네네.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어색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사물에다가 있잖아요. 네. 사물에다가 네. 가지다 아니면 이런 이제 동사를 자꾸 붙인다. 네. 사물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는 요게 어 사물한테는 어떤 게 어울리냐면 우리가 사람은 동사라는 건 우리가 뭐 영어에서는 영어는 그냥 개나 소나 다 동사잖아요. 네. 영어는 씨발 have도 동사고 그다음에 is도 동사고 be도 동사고 씨발 뭐 또 뭐도 동사죠? 뭐 아무튼 그 음, 섹스하다 동사가 있잖아. 아무튼 그 다 동사라고.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런 게 동사가 아니에요. 음, 예를 들면 영어에서 비동사라고 표현하는 그 be라는 건 is, are, 뭐 am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형용사라고 취급한다고. 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영어에서는 족같은 동사밖에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둘 다 올 수 있다고요. 음, 형용사는 한국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동사처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서술어잖아. 네가 중3 때 생활국어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 아우 씨. 음, 안 음, 배웠음? 생활국어에서 안 배웠음? 음, 1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음, 예,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그 생활국어 시간에 중3 생활국 나는 중3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는 시발 그걸 왜 그럼 기억하고 있는데. 주어 그다음에 보통 이제 문장 구성 성분이 서술어가 되잖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나는 잔다. 나는 예쁘다. 예를 들면 나는 네. 잔다에서 이게 나는 이 주어고 그죠? 네. 서술어가 잔다잖아요. 예쁘다 하고. 근데 네. 잔다라는 말은 동사인데 네. 왜냐면 처자니까. 근데 예쁘다는 말은 이게 음,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라고. 네. 그러니까 서술어 자리에 동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음, 반대로 그러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관형어라고 표현하죠. 관형사라고 표현하죠. 관형사라고 표현하죠. 그래, 관형사. 네. 이걸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관형사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음, 비동사하고 그다음에 동사를 우리가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제 시발 왜 국어에서는 동사가 아닌지 헷갈려하지. 왜냐하면은 국어에서의 구품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영어에서 팔품사를 배우거든. 근데 봐요. 사물이 주어일 때는 사람이 주어일 때는 아까처럼 나는 예쁘다. 그리고 나는 잠을 잔다. 나는 밥을 먹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쓸 수 있단 말이지. 서술어에다가 네. 동사를 쓰는 게 동사를 쓰는 것도 자연스럽고 형용사를 쓰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네.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근데 사물의 경우에는 영화잖아. 네. 영화가 주어잖아. 지금 여기서 위에서 두 영화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 영화가 주어기 때문에 네. 가진이라는 동사를 갖고 오면 어색해진다고요. 음, 그런 거.
형용사를 적어줘야죠. 서술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 공통점들은, 그죠? 네, 공통점들은 요게 주어죠. 그 다음에 네,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충분하다는 말은 이제 뒤에 붙으면 일단 그렇다 치고 네,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는 게 네, 공통점이 시발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 공통점 때문에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네. 여기서 공통점의 서술어로 전달한다라고 이런 말을 써버리면은 이게 어색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거든. 이거 그리고 이건 사물이니까. 아, 이거 공통점이 이게 사물이니까. 예를 들면 감독이 우리한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뭘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한번 써봅시다. 감독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걸 했어요. 문장을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감독이가 주어잖아요. 감독이 네,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요까지가 이제 일종의 주어군데, 이 주어군가 뭐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한 문장 성분인데, 그러면 감독이 전달한다는 말이 이게 서술어가 받잖아. 그러면 이게 어색하지 네. 않다고. 왜냐하면 감독은 사람이니까. 사람 새끼 같지 않은 감독도 있겠지만 어쨌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색하지 않단 말이야. 내가 가진이란 말에 대해서 개복품 무는 되게 거품 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영어 번역 툴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냥 표현 자체가 그냥 좀 많이 어색하기 때문에 어떻게 영화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에일리언 있죠. 에일리언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뭐 본 영화 뭐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얘기해봐요. 아무거나 유명한 거. 라라랜드? 라라랜드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라라랜드에는 남자 주인공 하나와 여자 주인공 하나가 나온다라고 표현하지, 네. 라라랜드에는 라라랜드는 남자 주인공 하나와 여자 주인공 하나를 가진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씨발 가진다는 말 좀 쓰지 말라고. 음, 알겠죠? 네. 이 족같은 가진다는 말 좀 쓰지 마요. 가진, 가진, 가진. 음, 듣고 보니 설득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진다는 말도 좀, 그러니까 어색하게 쓰려면 끝도 없이 어색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박정희는 예를 들면 가진다는 말은 이제 그 넓은 의미로 쓰면 되게 이상한 데도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박정희는 가슴팍에 총알을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보통 가슴에 총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박정희는 가슴에 총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 진짜 가슴팍에다가 총탄 같은 거 넣어놨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갖고 있다라고 쓰지. 음, 우리가 막 음, 총 맞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총알을 배에 가졌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여기서 두영을 가진다는 표현은 그런 수준의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 번역도가 제일 빡치네. 주인공은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내 성장해 간다. 성장해 간다. 성장한다. 성장해 간다. 성장한다. 그 성장은 개인의 내적 성장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성장은 네. 개인의 내적 성장이기도 하다. 이기도 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기? 그러니까 1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기도 하다는 주인 말은 뭐뭐기도 하지만은 뭐뭐이지만은 뭐뭐이기도 하다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네, 다른 하나가 있어야지 이걸 이기도 한다는 표현을 쓰다고. 근데 네. 왜 여기서는 아무것도 대상이 없는데 그냥 내적 성장이기도 하다는 말이 있지? 뒤에요, 뒤에 있어요. 그럼 뒤에 문장에다가 그 이기도란 말을 써야지. 앞에는 음, 내적 성장밖에 없잖아. 그럼 내적 성장 첫 번째로 넣은 말이니까 여기다 이기도란 말이 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만들지? 내적 성장이다. 네, 그 성장은 내적 성장이다. 네, 좀 어색한데 뭐 그렇다 합시다. 에? 아니면 그냥 그래, 네. 그 성장 개인의 표현 진짜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음,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음, 있겠지. 네. 하지만 감독은 주인공을 통해 동일인간의 3종 같은 권리에 대한 의식의 무슨 뭐의 성장인데 이게 내적 성장과 어떻게 다르지? 그러니까
개인 주인공들이 개인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변하고 그럼 그런 이거는 성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식을 네, 위에 밑에 건 뭔데 그러면? 될까요? 의식의 성장이 뭐를 의미하냐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원래 처음에는 네,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네. 뭐 동일임금이나 아니면 투표권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그러니까 그게 내적 없었는데 성장하고 뭐가 다른데 그게?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성장한다고? 네 그럼 의식을 다른 성장이 환기시키려는 거죠. 다른 사람이란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감독이 주인공의 성장을 통해 다른 사람 주인공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의 내적 보여주는 성장이란 말이 네, 나왔잖아. 네, 근데 뒤에 의식의 성장이란 말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의 의식의 성장이란 말이 안 나와 있잖아. 네, 그럼 이게 씨발 그 음, 주인공의 성장인지 뭐에 아니면 주인공 그 털에 사는 그 뭐에 벼룩의 성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음, 주인공이랑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누구의 성장에 정확히 표현하세요. 정확히. 그래, 주인공이 그런 의식의 성장을 이루면서 평소에 그, 일상적인 말도 그냥 번역두처럼 하는구나. 아니, 이제 시청자들한테도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보여준다는 게 아니네, 그지? 보여준다는 표현 네, 부적절하네. 왜요? 네가 지금 그 영화 말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의식의 성장이라면서요. 네,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보는 사람이 같이 성장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기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보는 사람이 누군데? 시청자요. 시청자라면서. 그럼 감독이 보여주는 게 아니네. 네, 감독이 시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나요? 아니면 통제하나요? 음, 아니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시청자를 보고 또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을 또 영화 또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보나요 우리가? 아니요. 그럼 보여주기도 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네. 감독이니까. 왜냐면 주어가 음, 어우 깝깝해. 음, 그런가? 감독이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보여주기도 한다는 말은 안 되네. 음, 감독이 주어잖아. 주어니까 안 되는 거네. 네, 네, 그죠? 음,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끌어낸다고 해야 돼. 그래, 이끌어낸다. 이끌어내기도 한다. 가령 감독은 주인공을 통해 동일임금이나 참정과 같은 권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식의 성장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럼 되나요? 네, 아니요, 그래도 안 돼. 음, 시청자들의 의식의 의가 이렇게 반복되면 안 돼요. 음, 어? 네, 네가 알아서 고치세요. 네, 감독은 사회적 권리 의식의 성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주인공 중점을 두고 있다. 중점을 둔다. 중점을 둔다. 존나 일본어 번역도 같다. 두 주인공 모두 탁월한 침작. 이런 거 일일이 안 잡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고치세요. 두 네, 주인공 모두 타고난 침착함과 논리력이 있다. 타고난 침착함과 논리력이 있다. 주인공이 논리력이 있다. 주인공이 침착함이 있다. 보통 우리가 침착하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침착함이 있다라고 표현하나? 문재인은 참 네, 침착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우연찮게 발언 기회를 얻는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인공이 가진 씨발 이 똑같은 이 족같은 가진 또 나왔네 이거. 똑똑함을 극중 다른 네, 사람과 영화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후 주인공 이후는 왜 띄었어? 이후 주인공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설득력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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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해준다, 뭐뭐 해준다, 뭐뭐 하게 한다. 여기도 혹시 have 쓰세요? 안 써요. 근데 왜 더해준다, 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음. 글로 쓸 때 그게 안 어색한 것 같아. 형주씨 밥을 먹을 때 형주씨가 음식물을 씹을 때 뇌가 이한테 음식물을 씹으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또한 남편 글로 캐릭터는 쓰면 당시 보통 사람들의 시대적 한계를 부각시킨다. 그로 인해 그로 인해는 띄어야지. 주인공의 비범함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로 인해 주인공의 비범함을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로 인해 하고 효과가 있다는 말이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되냐? 문장이 이상하고 주인공과 동료들은 노동자 계급이다. 조력자 귀부인은 그들이 가진 이런 대명사 쓰지 마세요. 네. 근데 너무 길어서 그들이라고 줄였어요. 아니요 그 족같은 말이에요. 쓰지 마세요. 이광수 같은 친일파 새끼들이나 쓰는 말이니까 쓰지 마세요 좀. 음, 그녀 어우 싫다 진짜. 이 모든 조합이 어우러져 주인공의 영웅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하면 두영화가 결론은 사뭇 다르다. 두영화가 결론은 사뭇 다르다. 아이 그 대명사 많은 건 아는데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지. 근데 너무 길어지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냥 사람 이름을 쓰는 게 좋아요. 사람 이름의 경우엔 사람 이름을 쓰고 아니면 대명사를 안 쓰는 방향으로 그냥 쓰는 게 좋죠.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녀 그것 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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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는 그것. 두 영화가 결론은 서로 다르다. 이거는 문장이 이상한데. 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메인된 다게맘은 영화 속에서 다게남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남녀 동일임을 실현시켰다. 무슨 말이야 이게? 나 메이든 다게남은 영화 속에서란 말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영화의 스토리가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그러니까 영화, 메이드인 다게남에서는 음, 이라 쓰면 되잖아. 음, 꼭 그렇게 영어처럼 써야 되겠어? 음, 미국인 되고 싶어요? 아니요. 파업으로 남녀 동일 임금을 실현시켰다. 에서는 남은 건 실현되었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앞에 고친 문장하고 뭐 음, 모르겠다. 일단 지금 대충 보고 있어요. 그러다 서프로젝트에서는 음, 극중 행동으로 인해 참정권을 얻지는 못한다. 서프로젝트에서는 좀 붙이라고 이 뒤에선 또 에선이라 썼네. 극중 행동으로 행동으로 인이란 말이 어떤 말이지? 어떤 의미야? 인 원인이요. 그쵸 그죠? 음, 근데 보통 너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러지 너로 인해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요. 양파야 너로 인해 내 폐가 안 좋아져. 너의 털로 인한 것이야. 박근혜 힘의 사나에 눈물로 인해 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기자 새끼들의 쓰레기짓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인해 그렇게 써요 많이? 안 그럼 써요. 그런 표현 좀 쓰지 마세요. 왜 네가 안 쓰는 표현을 쓰세요 음, 그래? 아 문어체하고 구어체하고 좀 분리시키지 말라고 분리하지 말라고 음, 왜 분리한대? 그래다가 네가 가진다는 표현을 쓰면 네가 일상생활에도 좀 가진다는 표현을 쓰라고. 음, 이내란 표현도 쓰고 왜 이따위로 쓰는지 모르겠어. 서프로젝트에서는 극중 행동으로 인해 참정권 얻지 못한 남은 좀 고치세요. 네, 알아서 고치세요. 영화가 네. 끝나고 난 후
나레이션을 통해 1928년에 가서야 여성들도 보편 선거권을 얻게 되었다고 알려준다. 영화의 전반적 분위기는 서프라제트가 더 비장미 있고 띄어야겠지. 무겁다. 비장미 있고 무겁다. 그냥 비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음, 꼭 그렇게 있다, 아니요. 가지다, 인하다 그런 말을 써야 돼? 아니요. 네 평생에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그런 표현들을. 음, 미린 다게남이나 서프라제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의식을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점은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 이상한데 이거. 의식을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큰 장점은까지는 괜찮은데 뭐 그렇다 치고 사람들의 의식을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번역조스러워. 음, 이게 되게 번역조스러워. 아 그러네. 장점이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 네, 환기하다 이런 식의 동사를 쓰지 마세요. 아니면 뭐 아무튼 문장을 고치세요. 알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네. 문제죠, 그죠? 이렇게 쓰면 그냥 어색해. 읽으면 어색해. 너는 안 어색하겠지만 나는 어색해. 음, 2018년에 우리는 보통 선거권과 남녀 동질 문제를 장애하게 여긴다. 그러나 두 가지 띄웁니다. 권리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주어지다. 오늘은 나에게 돈가스가 주어졌다. 저녁으로. 인천 권리들 아웃거주한 사람들은 처절하게 싸웠을 것이다. 우리는 두 영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권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두 영화를 통해 잊고 있던 권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잊고 있었던 권리의 소중함. 이것도 뭔가 좀 많이 어색한데 문장이 뭐라고 내가 탁 집어서 얘기를 못하겠다. 근데 이거는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앞에 문장하고 뭔가 잘 음, 이어지지가 않는다. 선거 직전에 이러한 영화를 본다면 선거 당일날 너무 귀찮아서 투표를 소홀히 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런 말 쓰세요? 이러한. 음, 네, 영 있어요. 잠깐만요. 네, 진짜 쓰는데. 영자 신문사 하세요? 그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주로 지적하는 부분이 지적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자잘한 문장들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이 보면 항상 번역투를 써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배우나 영어? 우리 때는 3학년 때부터 배웠었었는데. 가보다 족같은 새끼들이 씨발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제대로 못 쓰는 거야. 영어 해석하면서 쓰는 그런 버릇들이 한국어를 쓸 때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고. 왜냐하면 영어로는 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한국어로는 글을 안 쓰거든. 아까 얘기했던 가지다, 인하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냥 영어 번역투나 아니면 일본어 번역투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구나. 진짜로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영자 신문 하시면 아마 음,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난 번역도가 되게 짜증나는 게, 그리고 난 특히 이게 더 짜증나는 게, 뭐 글을 아예 이제 전체적으로 못 쓰면 또 모르겠는데, 문장을 아예 못 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문장은 또 그대로 써. 사람들이 그런 대로 쓴다고. 그런 대로 쓰는데, 씨발 그 뭐예요? 학교 레포트 쓸 때나 그 학부 레포트 쓸 때나 아니면 보고서 쓸 때나 아니면 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하러 와가지고 씨발 글 쓰는 꼬라지가 전부 다 씨발 독일어 번역도 아니면 영어 번역도 이딴 식으로 쓴다고. 교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교수들도 비슷합니다. 교수들도 항상 그런 말들만 쓰니까 그런 말들 쓰니 결국에는 자기식대로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족같이 글을 안 쓰면 안 돼요? 좀 잘 쓰면 안 되나? 한국어는 한국어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좋은 말이잖아. 우리말이 따로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쓰냐고.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진짜로.
대학교 학부 교재에 아마 태반 이상이 전부 다 번역투일 겁니다. 아마 7, 80%는 다 번역투일걸요. 교수 새끼가 써가지고 아무도 그걸 봐줄 사람이 없다든지 교수 새끼의 권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교정해주고 그거를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냥 그게 이젠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생각이 드는 정상인 새끼들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번역도 좀 쓰지 마세요. 글 쓰실 때 적어도. 그리고 니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로 좀 글을 쓰시고요. 니들이 안 쓰는 말들로는 좀 글을 쓰지 마세요. 글이라는 건 어쨌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실제적으로는 다 그렇게 표현할 수 그러니까 다 이제 우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경험하고 유리된 글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음, 무슨 책 그렇군요. 같은 거 보고 무슨 철학책이나 그런 거 보고 좀 따라하지 말라고. 그런 영어 교재나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한편으로는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스토막과 같은 이유로 스토막의 두 영화를 비판할 수 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이는 문제점이 요게 반복돼요. 에? 왜 네, 위란 문제가 있네요. 왜 위라는 스토막이라는 표현이 씨발 왜 문장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좀 이상해. 한편으로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뭐 위라는 걸 뒤에 걸 없앤다 칩시다. 그러면은 네, 두 영화를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 영화를 비판할 수 있다. 되게 좀 이것도 번역도스러운데. 초등학생이 이제 교과서 보고 이제 문장 처음 배우고 나서 이제 문장을 쓴 것 같아.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문장이. 형주 씨 그러니까 평소에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죠. 네, 다시 얘기하지만은 일상적으로 쓰겠다고 싶은 표현으로 글을 쓰세요.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글을 채워 넣으세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져요. 네, 억지로 글을 쓰지 마세요. 억지로 글 쓴다고 이렇게 문장 구성하지 말라고. 네, 영화는 여성들이 싸웠기 때문에 권리 얻은 것처럼 그린다. 마치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만으로 독립임금이나 참정권을 획득한 것처럼 묘사한다. 획득한 것처럼, 그냥 얻은 것처럼이라 그러면 될 텐데. 그래 뭐 얻은 것이라는 게 앞에 있으니까 그래 뭐 그렇다 치자. 그러나 그것 붙입니다. 뭐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근데 붙여 쓰세요. 굳이 띄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독이 만든 극적 장치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첨예하다는 표현이 갑자기 이걸 쓰니까 되게 어색하네. 누가 대필해 준 같잖아. 지금까지는 첨예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문장들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튀 나오니까 네, 누가 대신 써준 것 같잖아요. 음, 그런가? 앞에 거는 중학교 졸업한 유영준인데 갑자기 왜 대학교 졸업한 유영주가 됐어요? 아니, 갑자기 나와서 좀 이상한. 그럼, 이게 문장은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그냥 이런 네, 표현이 나와서 좀 이상해서. 얽혀 있, 어떤 표현을 써야 좋을까요? 몰라요. 니 맘대로 생각하세요. 포드는 미국 기업이다. 영화 속에서도 영국의 경영진은 미국 본사의 눈치를 엄청나게 본다. 또한 총리도 포드가 영국에 철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노동부 장관에게 다기남의 여성관을 팔을 진행할 것을 지화를 빨리 진화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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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통 주문한다고 표현하나? 아니면 명령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 쓰는데, 네? 명령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맥락에서 명령이 맞지 않아? 우리가 주문한다는 아, 말을 언제 쓰지? 음, 시킬 때 왜 네가 말하는 식당에서 규카츠 시켜 먹을 때 그렇게 쓰죠? 아니면 맞잖아요. 아니 그 총리가 장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쓰죠. 그런데 이거 주문을 시키는 거 쓴다고? 쓰시죠.
네. 그런데 주문을 쓰는 놈들은 아마 기자 새끼들이나 정치부 기자 새끼들이나 아니면 일본 놈들밖에 없을걸. 아마 더 좋은 편이 있을 거야. 지금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주문보다 좋은 편이 있을 거야. 주문이 좀 어색해서 그래. 홍윤 씨 맞죠, 그죠? 기자 본인으로서 동의하죠, 그죠? 네. 예. 명령은 명령이란 이게 표현이 막 적절하지 않으면 아마 주문보다 네. 좀 더 나은 표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네. 네. 주문을 쓰면 안 됩니까? 예? 왜 주문을 쓰면 안 돼요? 어색하다고. 음.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문이란 말은 우리가 네가 식당에서 규카치 시켜 먹을 때는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영화에서도 그리고 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 다음 문장이 포드는 기웃기업이다.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영국의 경영진들은 미국 본사의 눈치 엄청나게 본다. 뭔가 이 문장에서의 설명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뭔가 좀 문장이 좀 유치해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좀 나네. 음. 일단 넘어가 보죠. 아까 초등학생 맨 첫 문장처럼 뭔가 좀 유치해요. 문장이. 네가 알아서 고치세요. 영화에서도 파업을 조기에 진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일단 앞에 진화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뒤에는 네. 진화 말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음. 예를 들면 그냥 덮기 위해라고 쓰면 어때요? 두 개 덮기 위해서요? 파업을 조기에 덮기 위해 음. 아니면 뭐 덮어버리기 위해 덮어버리다 그런 표현이 맥락상 맞죠, 그죠? 좋죠. 네.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수용. 유형주는 규카츠를 수용했다. 입으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되잖아. 받아들이겠다고. 에? 네.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표현 쓰면 받아들였다. 음. 왜 그 족같은 그 조선일보 기자처럼 쓰세요? 왜 씨발 한겨레 기자 새끼들처럼 쓰냐고. 본받을 새끼들을 본받아야지. 여성 참정권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여성 참정권에 대한 논의는 1차 대전 이후에 급물살을 탔다. 급물살을 탔다. 이것도 되게 기사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네. 되게 그 시사 다루는 새끼들 말고는 한 새끼도 안 쓰는 표현이죠. 5천만 중에 500명만 쓰는 표현. 음. 전쟁 당시 남자들은 모두 참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쟁 당시 남자들은 무슨 말이야? 이게 초등학생 일기장에 나오는 표현도 아니고 뭐야? 갑자기 문장이 이상하잖아. 이거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런가요? 예, 뭔가 좀 이상해. 음. 표현이 이상하다고. 아무튼 남자들은 알겠어. 넘어가. 네. 이상해. 분명히 나 이상하다 그랬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후장에서 근무를 하고 군son 일함으로써 전쟁이 필요한 상강 공로가 인정되었다. 그 보상으로 여성들에 대한 인상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발상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요? 영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논증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야 돼요. 음.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음. 절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절대로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네. 그러면은 정의당 칼럼니스트들처럼 그 전문가 새끼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전문가 알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보다 못하다는 그 전문가 새끼들 말이지. 완전히 전문가 새끼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쓰려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 책이든 논문이든 어디서든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네. 아니고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기자가 돼요. 소설밖에 안 쓰는 기자 새끼들이 되니까 절대로 이런 식의 글버릇을 들이지 마세요.
싸움만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 이런이라는 말이 여기서 필요할까? 이걸 지워봐요. 이걸 지워봐. 만약에 이런이란 말을 지워봐. 싸움만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싸움만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 음,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음, 어, 네. 뭔가 좀 문장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왜 다시 지워요? 아마 그럴걸. 자, 아무튼 그건 네가 알아서 고치세요. 자, 첫 번째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문이 왜 나와? 싸이월드야?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아무리 뜻 그러니까 있는 영화에서 사람들 100명이 시위를 하더라도 음, 리더십 있는 정치인 한 명을 포함해 포섭해 정책을 만들어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형쾌하지. 나무 위키예요? 아니, 글 수준이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그럼 네 생각이 나무 위키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 글 수준이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아까는 잘 나가다가. 네, 영화에서 너무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들이랑 동료들이 막, 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것만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주 씨가 그렇게 그거를 잘 표현하고 싶으면, 네, 그 생각을 잘 표현하고 싶으면은 그 생각이 네, 잘 표현되게 글을 쓰세요. 나무 위키처럼 쓰지 네, 마시고. 네, 어떻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네. 초등학생들이 토론대에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학생처럼 쓰라고요. 네, 초등학생처럼 쓰지 말고요. 네, 그 존문관 새끼들 담지 말라고. 음, 두 번째는 네, 아직 네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근데 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글로. 뭔가 뜻은 있는데 그게 문장으로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평소에 쓰는 말로 네가 잘 표현해 보세요. 주문한다, 가진다 그런 말 쓰지 말고. 네, 두 번째는 아직도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많기 때문이다. 봐, 앞에 문단 앞에 첫 번째 부분은 진짜 유치하다. 문장이 보면은 네, 되게 네, 유치하고 논지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러니까 논지도 되게 네. 고라고. 근데 두 번째는 아직도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많기 때문이다. 이거는 나쁘지 않다. 느낌이 달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느낌이 달라.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 어디서 혹시 뺏겨왔음? 네? 어디서 혹시 뺏겨왔냐고. 뭔가요? 글을 어디서 뺏겨왔냐고. 안 뺏겼어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다중인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앞 문장이랑 뒷 문장이랑 이제 나열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 두 번째 표현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쓸 때 동안 정신적으로 10살 정도를 성장했단 말이야. 그냥 같은 이거하고 표현 안 겹치게 쓰려고. 이거 쓰고 이거 쓸 동안 사춘기를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음, 서프라제트 바로바로 쓴 건데. 서프라제트들이 참정권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가계 쇼인들을 부수고 강간하는 것은 아직 논란이 많다. 올해도 영국에서 여성들의 시장 100년이 되었다. 테레사 메이 총리도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받아 서프라제트 3년 다시 경찰했다. 하지만 방어나 파리는 그래 이건 나쁘지 않거든. 이 분명히 이쪽 뒤쪽 네, 문장 구성은 나쁘지가 않아. 네, 네, 적어도 이제 평균보다 조금 아래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나쁘지 않은 수준이야. 네, 근데 왜 첫 번째 문장 네. 이랬을까? 첫 번째 문단 왜 이렇게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개유치하지? 자, 두 영화는 모두 음, 여성이 어떤 권리 행사 중에는 보여 형식 영화다. 또한 플롯이 나오기는 같다. 부인공은 원래 소심이었지만 유사하게 오늘 남편들은 매우 착하고 매우를 많이 쓰시는구나. 매우 많이 쓰세요. 나는 안 쓸 거야. 난 평생 안 쓸 거야. 착하고 가정적이지만 아내들을 방해한다. 결국 두 주인공은 역경을 딛고 영웅이 된다. 무엇보다도 메이게 된 당연함에 정연백이야? 아니에요. 이런 대사를 했다. 우리에게는 그 옛날 서프라제트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거 그래 정연백 수준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정현백은 워마드 시위 가서 이제 뭐 그 워마드 시위 나가서 이제 자랑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준이 아니죠. 자, 나는 이 대사 하나만으로 다른 감독이 제작한 두 영화가 뜻은 같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충분하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마지막 문장 왜 이래 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메이드 인 다게남에서 이제 여성 노동부 장관이 마가리 대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쓰레기예요 말할 때 쳐잖아.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처음에는 네네네네네.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네네네. 임금 여성 노동자들 이제 동일 임금을 해줄 수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약간 여성이라는 점이 네네네네네.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리타랑 이제 동료들한테 끌려가지고 이 사람 말을 하면서 되게 임금 인상을 실현시켜줘요. 네. 그렇게 사람이 좀 변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그게 뭐지 마지막 문장은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대사를 했는데 여기서 딱 이 대사를 보고 이 대사를 듣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서프레제트라는 영화가 그때 생각이 났다. 문장이 좀 이상한데? 나는 이 대사 하나만으로 다른 감독이 제작한 두 영화가 뜻은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거든? 네, 의미는 알겠는데 요 맥락상 다른 감독이 제작한 두 영화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가? 음, 감, 어쨌든 이 두 영화 임금상은 감독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영화가 네, 영화 두 개가 만든 사람은 네, 다르지만 뜻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봐요. 네, 봐요. 잘 봐요. 네, 두 영화가 자 봐요. 다른 사람이 안녕하세요 정어른이 아까 미안한데 네 이름 얘기했다. 음, 잠깐 얘기했다. 미안.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사람이 네, 만든 두 영화가 뜻은 같다는 네, 것을 말하고 싶다. 그죠? 근데 네, 봐봐요. 자 봐요. 네, 어순을 바꿔볼게요. 네, 이 두 영화는 만든 사람은 다르지만 네, 그 네, 뜻은 그 주제로 할까? 뜻이라 하자. 네, 네. 뜻은 같다는 것을 오, 말하고 싶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움? 두 번째. 봐요. 자 봐요. 아니 음, 땐 아니 땐 때다 때 오는 거야. 안에 있자지.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형주 씨가 네, 지금 첫 문장을 어떻게 썼냐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굴뚝에 땐 아니 연기 아니 날까 연기라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 어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장도 비슷하다는 수준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잘 아니, 썼다는 거야 한국어 지금 그러면. 어순은 되잖아요. 잘 봐요 지금. 우리가 네, 우리가 관용적으로 쓴 표현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밑에 거는 그렇게 얘가 적절하지 않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좀 얘기해 네, 볼게요.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 그 표현은 네, 관용적으로 쓰는 순서를 지킬 때 그 표현의 의미가 살아난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봐요. 그래. 이런 예를 들어보자. 어머니는 다르지만 네. 어머니는 다르지만 우리는 형제. 음, 봐요. 우리는 네. 형제이지만 어머니는 다름. 음, 그러니까 음. 이 두 문장은 사실은 같은 의미일지도 모르지만은 형식적으로는 네, 예? 네, 근데 시발 말하고 싶은 게 전혀 다르잖아. 네. 여기서는 우리가 형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여기서는 어머니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음, 그러니까 발화자 얘기하는 사람의 발화자의 의도가 예? 네, 국문과 논문처럼 얘기하자면 발화자의 의도가 이 문장하고 이 네. 문장이 다르다고요. 그냥 어순이 음, 바뀌는 것만으로도. 음. 그냥 지금 이거 봐요 문장. 다른 사람이 만든 두 영화가 뜻은 같다. 여기서 이제 만든 사람이 다르지만 뜻은 같다는 게 잘 표현돼요 이게. 음,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 우리 형제 요런 식의 요런 의미의 관용어가 여기 쓰인 거잖아. 여기 쓰이고 싶 네, 여기 쓰고 싶은 거잖아. 근데 네, 어순을 바꿔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장이 좆도 아닌 게 된단 말이야. 네, 알겠죠? 아 네. 다들 처알기죠. 씨발 글을 존나 못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씨발 잘 써보든지 그러면. 내가 개빡치겠습니다 매주.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고 싶은 문장은 알겠지만은 의미는 알겠지만은 어순이나 그런 걸 바꿔서 네. 문장을 수정하면 고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문장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음, 마지막 문단도 잘 마무리될 거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네. 자 그럼 그리고 마지막 문단, 네. 얘기해요. 마지막 문단에서 어떻게 내용상으로 막 좀 부족하거나 틀린 건 없나요? 너무 짧아요. 음, 좋은 그러니까 마무리가 좋거든. 네, 마무리가 좋은데 마지막 문장만 빼면 다 괜찮은데 네. 근데 뭔가 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난다 그래나? 조금만 음, 내용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네, 서론이나 결론의 길이가 네. 글을 쓸 때 글의 전체적인 그 글의 전체 길이하고도 이게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 되게 짧은 음, 문장, 짧은 글이면은 서론하고 결론도 되게 네, 짧은 게 좋지만은 글 네, 길이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좀 두 쪽이 조금 넘잖아. 그러면은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서론하고 결론 아니면 서론하고 결론 중에 하나 아니면 음, 결론만이라도 조금 이제 내용을 풍부하게 쓰면 네. 내용을 풍부하게 쓰면 이제 글이 좋아지는 거죠. 음, 안정감이 있는 거죠. 음, 강아지 기르죠. 초코 기르죠. 네. 예를 들면 초코 머리는 손톱만 한데 몸통은 몸통대로고 그다음 꼬리 길이가 예를 들면 뱀처럼 길다고 생각해봐. 음, 징그럽겠다. 적절한 길이일 때 이게 균형감 있다고 글이 음, 그냥 형식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읽는데도 이제 균형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문장 자체는 존나 번역도가 많기 때문에 번역도가 많고 그리고 유치한 좀 유치한 문장들이 많다. 음, 어떤 문장은 초등학생 때 쓴 것 같고 어떤 문장은 음, 대학원 가서 쓴 것 같다. 좀 편차가 심하다. 그거는 뭐냐면 글을 네,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씨발 음, 글을 한 번에 쭉이 안 쓰고 이때 쓰다가 그다음 네, 또 뒤에 쓰다가 또 뒤에 쓰다가 며칠 뒤에 쓰다가 며칠 뒤에 쓰다가 그런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한 음, 번에 몰아쓰셔야 돼요. 알겠죠? 가급적이면 네, 그래야지 글이 앞뒤가 안 달라져요. 톨킨 같은 음, 놈들은 정말 대단한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수백 음, 쪽, 수천 쪽짜리 글을 쓰면서 자기 문체를 일관적으로 그렇게 쭉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썼다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음, 음, 한두 달 지나면 사람의 문체가 조금씩 바뀌어요. 쓰임 표현도 좀 음, 달라지고. 음, 너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냐하면 고작 A4 세 쪽짜리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론이 좀 많이 빈약하고 좀 많이 네, 빈약하고 그리고 결론들은 대조시키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네, 어떤 점을 대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점을 이제 대조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점 비교해가지고 네, 여영화 두 개가 너무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걸 네, 그게 잘 전달되진 않아요. 맞아요. 그냥 나열돼 있어요. 그냥 나열돼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볶음밥 같은 건 할 때 당근도 필요하고 양파도 필요하고 그다음 밥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적절한 순서에 적절한 양의 적절한 향신료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볶음밥이 맛있어지는 거지. 네, 그죠? 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걸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생쌀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양파 뿌리고 생양파 넣고 아니면 거기다가 다진 당근을 넣고 그렇게 한다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볶음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재료를 보고 너는 볶음밥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볶음밥은 아니라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필요한 내용들은 대충 다 들어있지만은 이게 네, 그 주제를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기법은 아니고, 그래서 읽기는 읽었지만은 이게 왜 이 두 영화는 이렇게 똑같을까, 왜 이렇게 비슷할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이 이르기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알겠죠? 네, 네. 다음엔 좀 더 잘 써라. 네. 네. 음, 난 왜 난 일주일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지금 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일단 홍유 씨 있어요? 홍유 씨 그 지금 이번 글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이 글은 어떨 글이었고 어떻게 느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느껴봐. 들으니까 안다는 게. 읽는 사실 나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읽으려 그러면 다 읽을 수 있어. 잡으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그게 다예요? 아니면 뭐 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음, 그 사이에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는데 댓글 좀 읽어주세요. 아니요, 그냥 네가 이따 알아서 보세요. 예. 아니요, 그 홍 기자님은 욕 안 먹을 겁니다. 내 생각에 그렇게 욕을 많이 안 드실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체면도 차려드려야죠. 위대한 기자님이신데. 그리고 그 아마 그 충분히 괜찮은 글일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마 주로 번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대명사 사용이나 내 생각에 아마 글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음, 예. 위대한 기자님한테는 제가 좀 위대한 기자님답게 예우를 해드려야죠. 그 판사 새끼들이 조사받을 때는 검사가 직접 한다면서, 시발 새끼들. 다른 새끼들 올 때는 조사관이 그냥 조사관 나부랭이 던져놓으면 살아 그러면서. 아휴. 자, 검사는 쓰레기다.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죠. 그러면 아무튼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욕먹는다고 수고했어요. 다음엔 좀 잘 써와요. 네, 좀 가진다는 표현 좀 쓰지 마요. 가진다는 표현. 음, 좀 가진다는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가진다, 주문한다, 인해, 그 번역투에만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딱 번역투에만 나오는 표현들.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로. 응.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은 유영주 씨의 메이드 인 다게나문과 서프로젝트 너무나 똑같은 두 영화 이야기라는 글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었지 원래. 비평, 원제를 합시다. 원제 씁시다. 비평이라는 그 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역시 오늘도 번역투가 항상 나오네요. 번역투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이게 항상 나와요. 진짜 어떤 놈을 해도 나올 것 같습니다. 번역투 좀 사람들이 진짜 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장을 쓰는데 조금 더 자기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 기자님의, 지금 현직 기자님이신, 조그만 신문사에서 기자하고 계시는 홍 기자님의 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